우리 자바에서 지원하는 배열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. 이 배열은 C 언어랑 좀 다른데요. C 언어 같은 예에서는 우리가 5개짜리 배열을 생성한다라고 하면 그 정수 5개짜리 그러면 인티저 A에 5라고 하면 변수 A가 만들어지고 배열에 대한 변수가 만들어지고 공간도 다 할당되는데요. 자바 언어에서는 좀 다릅니다. 자바 언어에서는 배열을 첫 번째 그 배열에 대한 변수 이거를 유식한 말로 레퍼런스 변수라고 하는데요.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고 이게 1단계고요. 그 다음에 2단계로 배열에 대한 공간을 할당, 이렇게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시연에서와 똑같이 이렇게 정수 5개에 대한 배열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인티저 A 이렇게,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 A는 배열을 가리킨다라는 걸 만들고요. 그 다음에 실제로 공간을 할당해야겠죠. 그러면 A는 new의 인티저 5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즉 정수 공간 5개를 할당하고 변수 A가 가리킨다 라는 겁니다. 이 두 스텝을 한 스텝으로 할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인티저 B의 변수고 new의 인티저 5개, 요것도 동일한 효과를, 위에 거와 동일한 효과 한 줄에 쓰니까 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불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즉 레퍼런스를 변수를 선언하면서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. 어떤 거냐면은 그래서 인티저 C의 5개다 라고 하는 거는,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. 벌써 빨간 줄이 거졌죠, 그죠? 그래서 자바에서는 실제 배열 공간에 대한 할당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게 가능해요. 지금 보면 인티저에 이렇게 하고 C는 new의 인티저의 5개, 또는 인티저의 D는 new의 인티저의 5개.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이 배열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라는 걸 나타내는 요 각괄호 있죠. 각괄호가 인티저 바로 뒤에 와도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게 가능하냐면 초기화도 가능합니다. 즉 배열을 예를 들어서 5개 하는데 인티저 2에 이렇게 되는데 1, 2, 3, 4, 5 이렇게 되면 이거는 레퍼런스 변수 2를 선언하고 공간 5개를 할당받아서 거기에다가 1, 2, 3, 4, 5를 다 하는, 즉 여기는 레퍼런스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공간 할당도 하고 그 다음에 값 지정도 하는, 동시에 3가지를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배열을 배웠으니까 한번 응용 프로그램을 짜봐야겠죠.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짜보냐면요, 다 지우고 정수 3개를 입력받아 가장 큰 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캐너를 사용했죠. 입력을 받으니까 스캐너의 S는 new의 스캐너고요. system.in이고요. 스캐너 에러가 생겼으니까 임포트를 해주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 3개를 받아들이니까 3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죠. 인티저 A의 변수는 new의 인티저의 3개짜리, 그 다음에 for loop을 돌면서 하나씩 받아들이면 되겠죠. for의 인티저의 i는 0부터
3이 되겠죠. i 플러스 플러스 C 언어랑 똑같습니다. 다만 다른 점은 이렇게 인덱스 같은 경우에 바로 선언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, 이 점은 조금 변했죠. 그 다음에 하나하나 받아들여야겠죠. a의 i에다가 스캐너에서 어떻게 받았어요? s.next integer, next int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. 그래서 한번 일단 출력을 해볼까요? for loop에 다시 integer i는 0부터 i가 3, i 플러스 플러스 해나가면서 출력하는 거는 system.out.println 해서 a에 i에 있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러면 제가 여기서 하는 건 정수 3개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가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은 거를 하나씩 한번 출력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러면 값을 집어넣을까요? 처음에 345, 300, 100, 그 다음에 200, 30, 3개 집어넣을 겁니다. 그러면 각각 0번, 1번, 2번에 배열에 이렇게 3개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그거를 과정을 거쳐야겠죠.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 방법.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수를 뭐로 놓냐면은 a에 0번째 있는 걸로 놓으면 됩니다. 그러고 나서 i는 1번부터 3번까지 돌고요. 그 다음에 if 만약에 a에 i에 있는 것이 max보다 크면 max보다 크면 뭐가 됩니까? max는 a에 i가 되고요. 이 for loop을 다 두고 나오면 가장 큰 수가 max 안에 들어가겠죠. system.out.println에 가장 큰 수는 누구입니까? 플러스 max가 되겠죠.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100, 200, 300을 넣습니다. 그러면 가장 큰 수는 3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. 지금 여기서 한 개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3개를 받아들였잖아요. 3개를 받아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3이라고 딱 돼 있잖아요. 3이라고 돼 있는데 3이라고 쓰지 않고 이 배열에 들어있는 원소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, 그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냐면 자바에서는 배열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length라는 거를 점을 치고 하게 되면 배열의 그 길이가 바로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다가 전체 플러스 a.length 그러면 전체 3이 되겠죠? 더하기 3개 중에 가장 큰 수는 max 값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배운 거는 배열 이름을 쓰고 점을 찍고 그 다음에 length라는 걸 쓰게 되면 배열 안에 담긴 그 요소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100, 200, 300 하게 되면 전체 3개 중에 가장 큰 수는 300이라고 나올 거를 알 수가 있고요.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바에서는 for each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. 우리가 for문을 어디다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은 배열 이렇게 막 도는데 인덱싱 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. 이런 게 사실 이것도 보면 이제 마찬가지겠죠. 그 배열의 인덱싱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 뒤져 나가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자바에서는 for each문이라는 거를 제공을 합니다. 지금부터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가장 큰 수를 찾아내는데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은 인덱스가 i잖아요. 그죠? 인덱스 i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해서 a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거부터 설명할게요. 이렇게 되면 i가 맨 처음에는 i 값은 뭐가 되냐면은 a의 0번째 값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돌 때는 a의 첫 번째 값이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a의 인덱스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요 배열에 담긴 각각의 값을 얘가 1, 2, 3, 4, 5에서 쭉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맥스 값은 a0이라고 했는데 일단
이렇게 한번 해봅시다. 이렇게 하면 동일한 프로그램이 되죠. 얘는 a 즉 인티저 i라는 것은 a의 0번째 값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그 값이 지금까지 알려진 값보다 크면 그걸 max 값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와 동일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의 이제 신텍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. 그래서 신텍스는 어떻게 보면 for를 쓰고요. 여기다가 그 배열 원소의 타입을 갖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배열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. 배열 이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r의 뭐 캐릭터의 C다, B다 라고 하면 이건 얘입니다. 얘면 이건 뭐냐면은 B는 뭘까요? 당연히 캐릭터 타입의 배열이겠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캐릭터 타입의 B에 뭐 이렇게 해서 new의 캐릭터의 10이었다 라고 하면 C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돌 때는 B의 0번째, B의 1번째 쭉 해갖고 B의 9번째까지 도는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될 겁니다. 이것이 바로 이제 자바에서 지원하는 for 여기 써 있네요. 네, for 이치문이 되겠습니다. 즉 배열의 각 원소, 인덱스가 아니라 각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액세스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. 자,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. 이렇게 보면 100하고 200하고 300 하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 for 이치문을 사용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